필요한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쟁의대책, 신고를 하죠. 쟁의행위 신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15일인가가 지나면 쟁의행위에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찬반 투표를 거칠 것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찬반 투표에서 쟁의를 하는 걸로 가결이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고민할 일이 없잖아. 하라는데 그걸 뭐 핑계대고 이래서 하면 우리가 깨질 것 같고 그런 얘기 할 필요 깨져도 같이 깨지는 거니까 그거 회사가 못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할 만한 일들이 하나가 생겼는데 희생자 구제기금 모금 이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건이 두 가지로 서울단도에서 나왔거든. 분회총회 때도 그것이 토론회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구단대전 전체 회의에서도 그것이 토의가 됐는데 두 개의 안건이 나왔어요. 1, 2번으로. 그래서 희생자 구제기금 첫 번째는 기본급의 20%를 띄는데 1,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뛴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여기 21일이지. 21일날 공제해가지고 자기가 통장을 우리가 개선하면 글로 붙이는 거야. 근데 저기 영업소에 여직원 하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군대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죠. 거기서 딱 되는 거야. 21일날 5시 딱 되니까 쫙 들어오는 거야. 까지 그냥. 근데 97%가 해외 출장 가고 이런 사람들 빼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거에서 토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희생자가 있으면 거기에 집행하라고 없으면 그대로 돌려준다. 그 이자는 안 준다. 위원장이 술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 보통 해금 이자 얼마 되겠어? 한 달에. 근데 아무 말이 없더라. 월급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낸 거야. 20%를 1,000원 이하는 절사해가지고 자기가 찾아서 은행 가서 붙인 거거든. 근데 이걸 하지 마. 체크오프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 회사에서 그거 해주지 말라고. 근데 요새 그거 하잖아. 자동으로 떼져 했다. 그것까지 넣어준 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서는 게 많은 거야. 단계를 과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쟁의기금인데 그게. 그랬더니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21일 오후 5시까지 97%가 들어오냐. 통장을 보여줘서 보라고 들어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회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전 집행부는 교섭에 아마 회사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원칙대로 하고 다니면 이게 일단 서울단토에 하게끔 분회총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충분히 줘가지고 조합원들이 좀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이렇게 토의를 했으면 분회총회를 했으면 주기적으로 일정의 단위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부장 대인 연석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거야. 전체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럼 어떻게 관찰한다 제2방법까지 아마 그게 다 결정이 될 거야. 그럼 그대로 집행부는 충실하게 집행하고 숨기지만 이명계약서 쓰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회사가 우리가 29% 임금 인상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하자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16% 내놨다. 그거 우리는 못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쟁의행위 직전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게끔 받으지 하더라고. 조합원도 영합해요.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해봐서 반대 나오면 하는 거고 그거 다 알아 본인들이 설명 쟁의행위 결과가 이랬습니다라고만 발표해 주면 돼요. 여기에 부정이 없다. 미조한 투표도 없고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쟁행이 결정이 났는데 회사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간부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어떻게 좀 도장을 좀 찍도록 위원장 좀 설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집에 안 들어가고 호텔에서 방 잡아서 여직원들 방 하나 따로 잡아주고 여자분들 남자들은 방 또 따로 잡아서 거기서 잤어요. 왜냐면 집에까지 찾아가요. 제발 봐달라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로무 소리가 다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코가 굉장히 센데 딱 이거 하니까 우리도 셌어 그때. 처음엔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되니까 분위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상사정을 하는 거고 그것부터 저 협박 뭐 별걸 다 하는 거야. 그러면 간부들이
결정권이 있다고 저 사람들은 보는 거고 실제로 간부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이 회의 구조는 집행 구조. 물론 위원장이 찍으면 51%야. 그거 알아. 찍으면 안 되지.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50%. 51%라고 그냥 찍었다가 이 구조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해주더라. 그때 내가 이게 맞는 구조다. 맞는 확신이거든요. 물론 예상보다 약간 요구 수준이 높았어요. 높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거, 교섭 결과나 교섭을 안 하면 조합원들이 쟁의할 거니까 우리는 쟁의에 대한 대책만 추구실을 세운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가지가 상황이 요새하고 다른 게 있어요. 민형사가 없었어요. 민형사. 형사적 민형사는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형사적 책임에 대한 가끔 고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냥 없었어 그때는. 왜냐하면 원래 민사상 책임이라는 게 노동운동사 지금 몇 년이야? 한 200년 되나?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서구에서부터 과정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사를 없앤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살아났잖아. 89년도 김현장이 노동 사건을 변호하면서부터 생겨나. 김현장이라고 알죠? 거기서 굉장히 악질인 분들. 거기서부터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가. 근데 많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구조는 조합 집행부 위원장 중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때문에 그렇다. 내가 봐도 그것이 치약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 저기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 이게 일본은 좀 이해는 하는데 주제철이 회의 결과 존중해서 이 부분은 좀 주제철도 좀 다 얘기해 줄게요. 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민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장 다니면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겁을 먹으니까 좀 친해지면 한 두 번째 출장 갈 때, 그러니까 많이 다녀야 돼요. 여직원들은 특히 여자 간부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간부들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김진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진희가 내가 그 활동했던 시절에 여직원 중에서 가장 성실한 여직원이었어요.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때 그 경험들.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민사상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 국정호가 있을 때부터 재민이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하는 거지. 싸움의 임해서는 이 전략적인 문제, 호의그립 소멸이라는 게 분해청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주 하면 고립시키는 거겠죠. 분해청을 하면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 안 하면 우리가 포위되어 있고, 그렇죠? 안 하면 우리가 포위되고, 하기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제들을 느슨하게 포식해 있는 상황이고, 한 달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하면 할수록 조여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거 몇 놈 남으면 잡아서 뼈만 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선멸이야. 이런 것 구조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어요. 노동장 말고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앞으로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을 철수시킬 때 저놈들을 철수 안 할 거면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나 미군을 상대로. 근데 베트남에서 미군을 내쫓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덜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뭘로? 호의거리를 쓰면 하자.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있면서 무력 적게 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전략적 이해는 그런 것이고, 민사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상호 연대 보정이라는 게 연대 보정.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했습니다. 네, 그걸 해야 돼. 그걸. 쟁의행위에 앞서서 쟁의행위에서 처음부터 그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하면 제일 좋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올해를 돌파하기가 내년을 돌파하기 굉장히 암울해져. 내가 보았을 때는 해야 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정세상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내의 문제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매스컴 안 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꼼짝없이 조여가지고 목을 졸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복할까 숨도 못 쉬고. 그러려면 이 방법을 완벽하게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출장에 여러 번 다니고 그 다음에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한 4-5번을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때 집어넣으면 가장 상호 연대 보정.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합원 한 사람이 나머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연대 보정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각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비하려고 하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 조합원을 건드려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10억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집을 경매에 붙인다든가 압류한 거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담받지,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 사람 모두가 그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보증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그 사람 10억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물어주면 돼. 대신해서. 그럼 나머지 2,000명으로 나누면 지금 2,700명인가? 400명. 그걸로 나눠봐. 얼마 안 돼. 한 100만 원씩 밖에 안 들어와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해줄 수 있잖아. 10억, 내가 보기엔 한 100억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제 뭐 돈이 되면 그거 해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집단, 조합원 단체 행동은 가장 비용이 절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한꺼번에 모이는 건 잠깐씩 모이면 되는 거예요. 잠깐씩. 하루에 잠깐씩. 단체 행동만 하면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모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걸 노동과 해결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 뭔 얘기죠? 불필요하고. 이런 방식도 고려해봐야 돼. 상호 지급 보증이라는 거, 연대 보증이라는 걸, 연대 보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올해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것까지만 하면 회사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어디가 망해요? 회사가 통째로 망해요. 회사는 그런 모험은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협박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럴 때 방법이 없으니까. 직장 폐쇄하겠다, 회사 팔아버리겠다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임남수 때 실행을 했어요. 회사 노조에서 사겠다 그랬어요. 남수가 3천억을 들여냈어요. 3천억에 팔아라. 그때 LG 때죠, LG 때. LIG 때. 응. 3천억을 팔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왜냐면 그 돈을 어떻게 받냐면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을 1인당 1억씩인가를 각 조합원을 담보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공유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다 퇴직금이 있어. 일단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금융회사는. 충분히 1억 가치는 나오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3천억을 만들었어. 3천 명이 있었잖아. 말 예를 들어. 그래서 구자원. 구자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한테 남겨라. 그 사모펀드에 넘기려면. 근데 3천억이면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코드성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이게 주식회사거든요. 우리가 파업을 해서 계속 회사 출장이나 하면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겠냐. 더 떨어지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겠다. 공간을 취급하면. 나도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변동의 회사에도 회사를 팔아버리겠다고 별소리 다 해서 내가 숫자를 써가지고 가르쳐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파업하면 나한테 넘겨라. 돈으로 샀대. 그때 자본금이 50억이었어. 50억. 그럼 51% 주식이면 25억이면 되잖아요. 그 노조가 돈 내고 사겠다. 근데 어떻게 주식을 액면가로 파냐? 우리가 데모하면, 파업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많이 생각해 준 거야. 액면가로 사는 거야. 그때만 긴가하느냐 민가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로 물어봤다니까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해동화재를 내가 사겠다.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럭키화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해동화재로 가고 해동화재 사람들 불러다 써라겠지. 그 다음에 그것도 취급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노태우한테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정치자금을 그 당시 돈으로 30억을 주겠다. 그 보험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회사 팔겠다는 소리 절대 안 하죠. 직장 폐사하겠다는 소리. 여기서 똑같아.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거 최소 넘기라고. 그러면 주식값이 지금 얼마니까 이만큼 될 수 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업을 6개월만 하면 똥값이 될 텐데. 그렇잖아. 액면가루 하나 사주는 거 하니까 고맙지 않냐. 그 민사상 지급보증은 얘기가 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도 이제 대답을 하잖아. 그런 논의라도 간부들 산에서도 해봤던 데는 여기밖에 없어. 지금 노동운동 저 활동한다고 하는 데들이 다 망해가는 게 단결도 되지 않고 무슨 파업하면 집행부 머리띠부터 내. 머리띠에서 뭘 하는데 이거 머리 깎으러 가면 되지. 조합원이 움직여야 돼요. 조합원이. 구체적 단결이 없고 소리만 목소리로만 단결된다. 요거 5시 45분 주제 처리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3단계 회의 진행이라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제를 하나 안건을 하면 제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돼?